자, 오늘이 이제 11월 16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FA 소식들 이제 벌써부터 계약을 체결한 선수들이 또 하나 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국에서는 가장 관심을 모은 소식은 다저스의 좌완 투수로 올 시즌에 활약을 했었죠. 타일러 앤더슨이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하고 3년 3,900만 달러의 에인절스로 향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퀄리파잉 오퍼가 사실 올 시즌에 1965만 달러잖아요. 근데 이제 3년에 3,900만 달러면 연평균 1,300만 달러니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오히려 다저스랑 한 번 더 재수하고 다시 시장에 나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타일러 앤더슨이 내년에 이제 만으로 33살. 사실 올해 같은 성적을 다시 기록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올 시즌 전까지 타일러 앤더슨이 사실은 4점대 초중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는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 시즌에 물론 잘했어요. 제구력도 훨씬 발전했고 체인지업도 더 날카로워졌죠. 근데 소속팀이 어디냐? 다저스란 말이지. 다른 팀에 가서 또 이렇게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보통 엄청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단기 계약 맺자고 하면 맺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그치. 프리랜서에서 1년에 1억 원 보장해 줄 테니까 올래요? 그럼 가가지고 거기서 일하다가 또 다른 데로 옮기다가 또 내년 가가지고 또 다른 게 큰 데 불러주는 데 있으면 거길로 가고. 그렇지. 개발자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1년 이후에 우리는 뭘 먹고 살지 하면서 3년에 6천만 원씩 3년 준다. 합계 1억 8천만 원이야. 그럼 거기 가야지. 나 3년 일해야지. 이러고 그런 간 느낌으로, 거죠. 그런 네. 느낌으로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지난 겨울 FA 랭킹 이제 김광현 선수와 사실 비슷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큰 기대를 받지 못했었던 앤더슨인데 올 시즌 다저스와 계약하고 성적 정말 좋아졌습니다. 커리어 하이를 기록을 했는데 32경기에서 178.2이닝 15승 5패 평균 자책점도 2.57 팬그래프 기준으로 WAR도 4.0을 또 찍어줬어요. 그렇죠. 이런 제구형 투수에게 불리한 팬그래프 기준으로도 WL이 4.0승이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성적을 기록한 거고요. 다저스가 타일러 앤더슨을 영입한 데 쓴 돈은 800만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로또를 긁었는데 대박이 난 거나 다름없었죠. 그렇죠. 이제 지난 2016년에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했고 또 콜로라도와 샌프란시스코, 피츠버그, 시애틀 거쳐서 이제 다저스까지 오게 됐는데 에인절스에서는 이제 사실 오타니 선수와 원투펀치 기대가 좀 됩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산도발이라던가 댄머스라던가 수아레즈라던가 가능성을 보인 올 시즌 에인절스의 투수들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에인절스 입장에서는 선발 뎁스가 정말 중요한 팀입니다. 왜냐면은 오타니가 사실상 6인 선발 로테이션에서 가동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에인절스가 그동안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게 지난 시즌 이 선발진 평균 자책점이 6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꽤 좋았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이제 장점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식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인터넷 여론을 보니까 아니 이게 다른 팀이 영입을 했더라면 타일러 앤더슨 잘 데려왔다고 할 만한 금액이거든요. 그쵸. 솔직히. 1,300만 달러에 이런 투수 못 구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에인절스가 영입했다고 하니까 다들 뭔가 좀 불안한가 봐요. 다저스가 거른 투수라는 거.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일단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저스 입장에서는 15승, 그리고 WAR도 4승을 찍어준 선발 투수가 빠져나갔다. 이제 선발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어제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이 벌랜더와 더욱더 그 이후에 강하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난 영상에서 켄 로젠탈도 그렇게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단기간, 그러니까 1년에서 2년 계약으로, 물론 1년으로 잡긴 힘들겠지만 큰 금액을 줘서 잡을 수 있는 벌랜더 영입에 더 이 총력전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프리드먼 사장도 일단은 선발 보강이 최우선이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벌랜더는 예전부터 300승 그리고 이제 4000K, 4000탈삼진을 기록을 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244승에 3198개의 삼진 잡았거든요. 이 기록을 달성하기에도 가장 좋은 구단이 어디겠느냐? 다저스가 아닐까. 그렇죠. 다저스가 정규 시즌에 선발 투수들이 승을 먹기에 정말 좋은 환경인 거. 앤더슨한테도 15승을 먹여주는데
텐데. 다들 아실 거예요. 아. 지난해 유리아스가 20승 넘게 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랜더도 솔깃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요. 일단은 뭐 이 앤더슨 얘기도 또 해드렸고 이제 양키스 얘기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앤서니 리조 선수와 2년에다가 옵션 1년을 더 붙여서 이 보장 계약 4천만 달러에 또 계약을 했습니다. 리조도 물론 이제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을 했지만 단연 계약으로 일단 양키스에 잔류를 했네요. 그렇죠. 일단 앤서니 리조는 자팀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양키스 입장에서는 픽 손실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을 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5년에 2천만 불의 팀 옵션이 붙어 있고요. 600만 달러의 바이아웃이 있는데 사실 팀 옵션 실행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죠. 그래요. 뭐 최대 3년에 5,40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약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마지막 해 이 옵션이 발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2년에 4천만 달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계약이다. 사실 앤서니 리조가 의외로 나이가 많지 않아요. 내년에 이제 33살인데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기량 하락이 두드러지는 바람에 예전에 시카고 컵스가 5년 7천만 달러 연장 계약을 제시했을 때는 시카고 컵스가 엄청 욕을 먹었잖아요. 맞아요. 그걸 이제 거절하고 리조가 양키스로 트레이드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양키스에서 번 돈을 생각했을 때는 아직 총액을 못 맞췄다. 오히려 손해네. 더 열심히 해줄 필요가 있는 리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조가 이렇게 양키스와 빨리 계약한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지금 휴스턴이 이 구리엘과의 계약 기간이 끝났잖아요. 이 1루 보강, 뭐 최지만 선수를 트레이드로 영입한다, 뭐 조시벨에 관심이 있다. 그것보다도 가장 원했던 선수는 사실 이 휴스턴 입장에서 리조였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샌디에고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빠른 결론을 좀 내리게 됐습니다. 일단 앤서니 리조가 양키스에 합류한 이후에 계속해서 뉴욕의 생활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시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고요. 양키스의 이 구단 분위기에도 굉장히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더가운 리더로서 양키스의 기존대로 남는 걸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 뭐 어브레우나 조시벨 이 좋은 FA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1루수가 필요한 팀은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제 퀄리파잉 오퍼 수락한 선수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두 선수만 이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작 피더슨과 마틴 페레즈입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원 소속팀에서 1965만 달러 1년에 또 FA 제소를 하게 됐다. 그렇죠. 작 피더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600만 달러의 올 시즌에 600만 달러의 단년 계약을 맺고 이 활약을 했었는데 사실 23홈런, 타율 2할 7푼 5리에 OPS 0.874면 피더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적을 거둔 거예요. 맞아요. 네. 사실 여기서 퀄리파잉 오퍼를 거부하고 단연 계약을 맺는 게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었는데 피더슨은 이 이상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올 시즌 정말 미스테리했었던 투수 이 마틴 페레즈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400만 달러에 다시 텍사스로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2경기에서 12승 8패 2.89의 평균 자책점 이건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활약입니다. 그렇죠. 마틴 페레즈 이제 나빠질 거야. 이제 성적 나빠질 거야. 이게 시즌 끝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89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죠. 근데 마틴 페레즈 역시 이대로 시장에 나가기에는 그래도 사실 지난 시즌 이걸 누가 믿어? 좀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재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이 두 선수만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을 했고 나머지 뭐 저지라든지 디그롬, 벌랜더, 터너, 코리아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 그 1인 개발자 정말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연 계약 정말 대형 계약을 노리고 다시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제 스토브리그가 확실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에드윈 디아즈의 계약이 터진 이후에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역시 퀄리파잉 오퍼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 계약도 터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19일까지 논텐더 여부를 이제 메이저리그 팀들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40인 로스터의 유망주, 지키고 싶은 유망주들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로스터를 정리하면서 DFA 하는 과정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뭐 박효준 선수도 피츠버그에서 생존하기는 했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네. 박효준 선수는 역시 피츠버그여서 생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 시즌 초반 활약이 정말 중요하겠고요. 사실 논텐더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선수
코디 벨린저가 과연 정말로 논텐더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다뤄야겠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추후에 또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종종 또 FA 시장, 스토브리그 이 계약하는 선수들이 있으면 그 소식도 또 꼭 전해드리려고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클립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성 하려다 말았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면 또 언제 해? 사실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는 그럼 또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